인구 서원은 포은 정몽주의 충조를 기리기 위한 서원이에요. 자, 얘들아, 이제 강당으로 가볼까? 어? 저건 뭐지? 이건 정몽주 선생님께서 지으신 단심가잖아.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저건 무슨 의미일까? 나의 노래가 궁금한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나와 함께 떠나보지 않겠니? 여긴 어디죠?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란다. 해그머니, 이게 무슨 소리지? 화분이 깨졌는데도 꽃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네. 어머니는 저 꿈을 꾸시고 내 이름을 목란이라 지으셨지. 하루는 커다란 흑룡이 집 앞 배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꿈을 꾸셨단다. 그래, 저 아이는 용의 능력을 지닌 아이야. 목란의 이름을 목룡으로 바꿔야지. 이후에 아버지의 꿈속에 중국 학자 주공이 내게 덕담을 건넸다 하여 그때 지금의 이름인 몽주로 다시 바뀌게 됐단다. 와, 이름이 3번이나 바뀌다니 신기해요. 멀리 떨어져 계신 낭군께 편지를 띄우고자 하는데 제가 까막눈이라 도련님께 글어를 부탁드립니다. 글이 너무 짧아 왠지 부족해 보입니다. 몇 자 더 적어주십시오. 무슨 내용을 덧붙여 주셨나요? 이미 닫은 봉투를 다시 열고 한 말씀 더 보태나니 세간에 병이 많다던데 이게 바로 상사병이구나 라고 했단다. 9살의 어린이가 그런 글귀를 생각해내다니.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글 짓는 재주가 정말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과거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봤던 시험이요.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나 역시 24시 되던 해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됐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차례나 장원을 하다니 그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일 아닌가? 그렇지. 후에 아마 큰 인물이 될 걸세. 과거에 급제한 후 내가 처음으로 궁에 입골하는 날, 어머니는 날 위해 손수 예복을 지어주셨지. 어머니, 그런데 어찌하여 옷 안에는 붉은 천을 대셨습니까? 그간의 노력으로 이제 벼슬에 올랐으나 그 자리는 그리 쉬운 자리가 아니다. 너는 돌아가신 아버님과 조상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붉은 천과 같이 한 조각의 붉은 마음으로 백성과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해라. 한 조각의 붉은 마음, 바로 일편단심이지. 저 때의 어머니 말씀은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지침이 되어주었단다. 아, 일편단심에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거군요. 돌격이다! 전진하라! 홍군전이다! 홍군전이 쳐들어온다! 무슨 일이죠? 과거에 급제하고 이듬해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지. 그 일로 공민왕께서 지금의 안동까지 피난을 가셨고 나는 당시 신하로 그 길에 동행했단다.
피난에서 돌아온 후에야 예문관 검열 관직에 오르게 되었지. 내 나이 26, 국민왕 11년 때의 일이란다. 저분은 선생님의 장원 급제를 칭찬하셨던 그분 아닌가요? 맞다. 나를 뽑아 벼슬길에 오르게 해준 나의 스승님이시다. 홍건적을 무찌르며 큰 공을 세웠건만 반란을 일으켰다는 음모로 절이 되고 말았단다.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형을 당한 김득배 장군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제자의 한 사람으로 스승의 시신을 거두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까지 역적으로 몰리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은 중요치 않았다. 난 저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제문을 지었지. 그때의 참혹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단다. 나는 이후 종사관이 되어 여진을 정벌하며 저리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다. 전쟁터에 나가셨던 건 처음 알게 됐어요. 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궁금해요. 명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외교 활동에도 힘을 쏟았었지. 내가 무섭다. 1372년 명나라를 다녀오는 길에 우리는 큰 풍랑을 맞았다. 저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어. 나도 물론 두려웠지만 오직 외교 문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단다. 또한 외구의 침탈이 극심했던 때에 떠났던 일본 사행에서는 일본 성주와 원만한 관계를 맺게 돼 돌아올 때는 외에 잡혔던 수백 명의 포로와 함께 돌아오기도 했단다. 와, 고려를 대표해 훌륭한 외교 활동을 펼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나는 늘 학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단다. 그리고 35이 되던 해 성균관 사성에 올랐을 때 주자의 경전 주석인 사서집주 연구와 강의에 몰두했지. 널리 배우고 깊이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독실하게 행하는 것.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정몽주의 눈치만 살피다가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 정몽주는 덕망이 높은 의인이요. 오직 고려 왕실과 백성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없앤다면 우리는 훗날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일어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학식과 충절, 인격 어느 것 하나 존경스럽지 않은 게 없지만 어찌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사를 그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몽주 한 사람만 없앤다면 고려 왕실은 썩은 나무처럼 쓰러질 것이요. 저들이 왜 선생님을... 고려 말 공양왕이 즉위하고 이성계를 둘러싼 신진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지. 그들은 더 나아가 고려 왕조를 없애고 이성계를 왕으로 세운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열기를 바랬단다. 두 분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아요. 1392년 어느 날 방원이 나를 불렀지. 방원은 나에게 새 왕조 개창에 마음을 모으자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단다. 내 마음을 담은 시조를 들려주었지. 저 때 들려주신 것이 단심가인 거죠? 그래, 그 뜻이 궁금하다 했지. 단심과의 임은 나라일 수도 있고 임금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 모두는 하나를 뜻한단다. 고려 왕조를 향한 내 붉은 마음은 변할 길이 없었지. 그날 밤의 대화로 방원은 나와 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해 4월 나는 나의 운명을 직감했단다. 멈춰라! 내가 말을 거꾸로 탄 것은 흉한이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하지만 태종 이방원은 내가 죽은 뒤 9년이 흐른 후에 나를 충절의 상징으로 세우고 내게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게 된단다. 그 또한 흥미로운 일이지. 정몽주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불사이군의 모범이다. 그에게 문충이라 시호를 내리고 많은 신하와 백성들은 이를 본받도록 하라. 그럼 임고서원도 그때 세워진 건가요? 아니, 임구서원 건립이 시작된 건 그보다 훨씬 뒤인 1553년이란다. 조선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였고 그 중심에는 이황과 이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 이들은 성리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사람들의 수양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원 건립을 추진했단다. 임구서원 역시 사람들이 건립을 주장해 세워졌고 1554년에는 명종 임금으로부터 사액을 받은 우리나라 두 번째 사액 서원이기도 하다. 그 설립을 기리기 위해 퇴계 이황은 임금에게 하사받은 성리군서 구해라는 책자를 기증하고 충문과 제문을 지어 보냈단다. 선생님의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임고서원뿐만 아니라 영천 곳곳에 선생님의 뜻과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만 같아요. 내가 태어나 자란 이곳 영천의 후손들이 나의 신념과 마음을 기억해 준다는 것이 내게도 큰 기쁨이란다.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마음을 꼭 기억할게요.